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맨큐의 경제학 11번째 해설 주제는 바로 첨단 기술 기업이 경제학자를 고용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맨날 책상에 앉아서 보는 이 딱딱한 경제학 이론들이요. 사실은 구글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의 성공을 이끄는 엄청난 비밀무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제학이 단순한 시험 과목을 넘어서 세상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 그 짜릿함을 제대로 느끼게 해드릴 테요. 자, 눈 크게 뜨시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을 5가지 체크포인트입니다. 경제학자의 2가지 역할부터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의 차이,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경제학자들이 대체 뭘 하는지까지 엑기스만 쫙 뽑아서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경제학자의 2가지 역할, 과학자와 정책 조언자.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지금 바로 맨큐의 경제학 34페이지 딱 펴보세요. 네,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담긴 텍스트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의미까지 완전히 씹어먹을 겁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교과서를 보면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해달라는 요청도 받지만 동시에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어? 하고 정책을 제시해달라는 요청도 받는다고 나와 있죠? 쉽게 말해서 경제학자들은 평소에 2개의 모자를 번갈아 씁니다. 첫 번째 모자는 과학자 모자예요. 청소년 실업률이 왜 높은지 그 원인과 결과를 냉철하게 데이터로 분석할 때 쓰는 모자죠. 반면에 2번째 모자는 정책 조언자입니다. 그럼 청소년들 취업률이 높이려면 정부가 뭘 해야 하지? 하고 해결책을 딱 제시할 때 이 정책 조언자 모자를 쓰는 겁니다. 진단하는 의사랑 처방전 써주는 의사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이해되시죠? 이어서 2번째 핵심, 실증적 분석 대 규범적 분석입니다. 이거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 아시죠? 먼저 실증적 분석부터 볼게요. 이건 그냥 팩트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나오는 복잡한 그래프나 수식들 보고 겁먹지 마세요. 결국 현실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라던가 이게 정의로워 같은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 1%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과학자로서 사실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규범적 분석은 완전 다릅니다. 이건 해상이 이래야만 해 라고 내리는 처방전이에요. 어떤 정책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팍팍 개입됩니다. 정책 조언자로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내는 거니까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테이랑 광재 대화 한번 볼까요? 테이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라고 하죠. 테이는 지금 최저임금이 좋다, 나쁘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만 말했죠. 이게 실증적 분석입니다. 반면에 광재는 어때요?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신의 가치 판단을 담아서 정책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규범적 분석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문장 끝에 뭐 해야 한다가 있으면 10중 8구 규범적 분석이라는 거, 이 꿀팁 절대 잊지 마세요. 오케이, 완벽합니다. 이제 35페이지로 한 장만 살짝 넘겨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이 딱딱한 분석 이론들이 진짜 현실 비즈니스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시사경제 자료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경제학 이론은 절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거든요. 세 번째 파트, 실리콘밸리라는 사탕가게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흥미진진하죠? 본문에 나오는 제콜스 교수님의 이 멘트 좀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무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자리를 박차고 에어비앤비로 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긴 완전 사탕가게다. 아니 대체 왜 테크 플랫폼이 경제학자들한테 사탕가게라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달콤한 데이터가 바다처럼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옛날 경제학자들은 국가 경제 성장률 같은 큰 흐름만 봤잖아요. 근데 지금 첨단 기업의 경제학자들은 다릅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억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실증적으로 쫙 추적을 해요. 온라인 시장을 새로 만들고 가장 효율적인 가격을 매기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끝없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분석 하나하나가 곧바로 회사의 엄청난 돈으로 직결되는 거대한 실험실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그럼 진짜 이 첨단 기술 기업에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날아다니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쫙 볼까요? 시험에 출제되기 딱 좋은 핵심 기업 사례들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 할 베리어는 광고주들이 경매로 자리를 차지하는 애드워즈 시장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했어요. 넷플릭스의 렌달 루이스는 어떨까요? 광고를 본 거랑 실제로 구매한 것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 실증적으로 추적해낸 소비자 행동 분석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패트릭 바야리 팀은 그 방대한 미시 경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돌려서 수십억 달러짜리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장난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어비앤비에서는 사용자들이 숙박 예약을 왜 자꾸 막바지까지 미루는지,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 형태를 세밀하게 실증 분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클라우드는 더 신기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서버가 펑 터지기 일보 직전일 때 우리가 배운 그 수요와 공급 원리를 딱 적용해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트래픽을 조절해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교과서에 있던 이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해설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경제학이 이끄는 의사결정.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경제학자인 프레스턴 맥카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학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다.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정책 조언자 역할 딱 떠오르시죠? 경제학자 본인이 CEO처럼 최종 결제 도장을 쾅 찍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날카로운 실증적 분석, 그리고 방향을 딱 짚어주는 규범적 조언이 없으면 이런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절대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에 무작정 외우려고 했던 실증적 분석, 규범적 분석,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냥 암기용 지식으로 안 보이시죠? 이건 글로벌 무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세상을 분석하고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할 때 쓰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중에 경제학을 무기로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활약할 여러분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가슴 뛰지 않나요? 그 멋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저 경제학 장 박사가 항상 든든하게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꼭 철저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경제학 이야기로 만납시다. 화이팅!